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김성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 대표님과 함께 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했었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나 상속세 개편 등 민감한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네. 크게 이슈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내부적으로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징벌적 세금이라 해서 좀 국민들한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해서 안을 마련해 놨는데 아무래도 지금 부자 감세라는 것 때문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금년도에 세수 결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네. 거의 60조에 이르는 것 상태 같은데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단 국민들한테 이들 부자들을 위한 세제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 같고요. 상속세 문제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이라든지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세제 개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 이제 대표해서 일반 국민들 궁금해하는 사항 이거를 지금 개편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과세 체계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 재산의 총액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인들이 직접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게 과표가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지겠죠. 네. 유산 취득세 체계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속세의 세율관과 공제 이런 부분들이 20년 전에 개편된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지금 자산 가치는 거의 6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고세율 구간도 지금 30억에 50%인데 이게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배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공제액들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상향 조치를 할 생각들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아마 부자 감세가 되니까 금년도 세제 개편에서는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가 그런 개편 작업을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부분들이 첫 해만 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두 번째는 거의 지금 손을 못 댔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네. 경제 활력을 높인다거나 네.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을 하는데 정부는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대표님 근데 이제 혹시- 세법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네. 사업자들 중심으로 본다면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요것들은 아마 그쪽에 초점을 상당히 맞춰서 네네.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상속세는 이제 국민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 두 가지 세목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건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 네.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네. 주택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일반 건물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주택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 세법에서 정하기를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대로 실제가 뭘로 썼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아니냐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주택이죠. 그렇죠. 이거는 다툼 여지가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를 세입자가 들어와서 주택으로 꾸미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그때 거기서 주택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주택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나갔어요. 이제 다시. 나간 상태가 그런 이게 사무실이냐 주택이냐 이제 이렇게 공실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 그러면 독립적으로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요. 별도로. 네네. 그다음에 취사시설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갖춰야 됩니다. 네네. 물론 당연히 침실은 방이 있겠죠. 거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네. 예, 요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으면 여기서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아, 네. 그래서 좀 주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무실로 쓰다가 이거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보유기간 계산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가나 사무실을 쓰던 기간은 주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날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용도 변경이 완료된 날을 네. 기산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취득일이 아니라 용도 변경한 날부터 기산을 해주는 거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전체 보유기간으로 따져서는 2%를 적용합니다. 2%.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서 2%짜리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8%짜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택에 대한 부분만 따져가지고 8%를 적용을 해서 공제율을 산정한 것과 전체 보유기간에 2%짜리를 적용한 것 중 큰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감면 규정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양도세 감면 규정 중에서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네. 바뀐 것으로 압니다. 네. 이 규정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 토지와 지분을 나눠서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원래 양도세 주시겠어요? 감면은 옛날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게 신도시 개발할 때는 감면액이 최고 300억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럼 이거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감면 한도를 주기 시작했어요. 한도를 최고 많이 줘서 5억, 네. 3억, 2억 이렇게 내리다가 1년에 1억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1년에 1억까지만.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한 필지 있었는데 이거를 자경 8년 자경 농사를 지어서 팔면은 1억까지 감면을 받는데 네. 한 필지를 지금 한 번에 팔면은 1억까지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농지가 한 20억짜리예요. 네네. 그러면 반 지분을 올해 넘기고 또 반 지분을 내년 넘기면 각각 1억씩 받으니까 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5년 안에 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필지를 나눠서 넘기거나 네. 지분으로 넘겨서 해를 달리하면 네. 감면 한도액이 늘어나는데 네. 이게 꼼수죠 사실은. 아. 어차피 한 사람한테 다 팔아놓고. 네. 예. 그래서 동일인한테 양도를 한번 했는데 2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한테 팔았다면 네네. 일괄거래 한 번 했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감면 한도를 2억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그래서 꼼수를 해서 감면 한도를 늘리는 것을 예, 막도록 돼 있으니까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네.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부모가 준 결혼 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네. 흔히 말하는 그 혼인으로 증여 재산이 공제된 네, 그런 게 네. 신설이 된 네. 얘기인데요. 이 결혼 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 이런 법안이 네. 실제로 혼인 장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요? 글쎄 이제 2014년도에 자녀 성인들한테 증여해줬을 때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 원 늘려놨거든요. 네네. 그 5천만 원 늘려놨고 5천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결혼 비용도 많이 네. 들고 전세거리도 많이 비싸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노출이 안 되니까 네. 또 국가에서도 국세청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사실은 부모님들하고 돈을 빌려준 걸로 형태를 취해서 차용증서를 써놓거든요. 그리고 또 이자를 주고받는 형태를 취해놓습니다. 네네. 혹시나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억 5천으로 넓혀 놓으니까 한 부모가 1억 5천이니까 또 한쪽에서 또 주면 1억 5천, 1억 5천 하면서 3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얼추 기본적으로 전세 기본 자금에다가 본인들이 좀 보태면은 예, 예. 이제 살림을 꾸릴 수 있을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관행적으로 그 주던 그 부분을 예. 어차피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줬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 가지고 또 부자 감세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까지 주장하는 거는 30억 한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실효성은 좀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도 100만 원 공제해 주도록 지금 예, 입법은 예. 되고 있는데 더 해주려면 조금 더 실익이 있도록. 네. 좀 심지어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주는 거.
이거는 더 대폭 좀 늘려서 예, 예. 할아버지 재산들이 손자 손녀한테 빨리빨리 내려갈 수 있게 세대 생략해서 네. 내려가가지고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예, 괜찮다는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 확대는 안 됐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사람들이 하거나 네.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예. 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답변 중에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상당히 네. 많이 쓰셨는데 네. 사실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네. 부자 감세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들이 부자 네. 감세를 좀 반영한 것으로 근데 아까 이해하시나요? 살펴보셨듯이 예.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는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예를 들어서 지분 넘어가는 것들을 감면 한도를 축소하고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부분보다도 예, 지금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거나 또는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다 정비를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규정 같은 경우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예, 어렵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제를 좀 쉽게 만들어 간 과정이지 예.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딱 올해 좀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업자 중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어요. 주식을 네. 줬을 때 사전에 주면은 증여세 특례 제도를 적용해서 예, 그것도 600억까지 지금 가업상속 공제처럼 똑같이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네네. 세율 구간을 60억에 대해서 20% 해주던 거를 300억 이상을 20%로 예, 예. 이 세율을 조금 이렇게 낮춰준 거는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개편된 내용은 부자 감사와 관련된 양도상속 증여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도 보지 않고 무턱대고 부자 감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네. 다만 지금 작년에 개정된 내용 중에는 사실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유예를 한 것이지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네. 일시적으로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두 번째 이제 종부세를 개편했는데 이 종부세 개편은 글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자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조금 너무 징벌적으로 과하게 했던 거거든요. 네. 1년에 3배까지 세금을 올리는 사례는 제가 45년 동안 저도 세금 관련해서 일을 해봤지만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3배를 올려버리면 네네. 그거는 능력이 있고 담들이 있건 없건 그거는 일시에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막말로 해서 2천만 원 내던 분을 6천만 원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팔아서 내야 된다는 밖에 없는데 예. 수익 가지고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상화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고요. 예,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네. 그걸 부자 감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는 부자 감사 관련된 내용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표님께 저희 머니머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지 다 길은 있습니다. 찾으면. 그래서 가장 최선의 길이 뭔지를 찾아내셔서 지금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꿈만 꾸셔도 예, 그거를 실행을 안 하시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더욱이 사전 증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예, 실행을 반드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